안녕하세요, 케어스입니다. 제가 작업할 차량은 아반떼 MD 차량입니다. 이 차량은 실내에서 흡연을 아주 많이 한 차량입니다. 처음 입고시 실내에는 담뱃재가 휘날리고 있었습니다. 담배 쩌는 냄새가 엄청나게 많이 나고 있었습니다.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은 습관들이 있습니다. 일단 핸들 잡으면 한 대 물고, 밥 먹고 나서 한 대 물고, 뒷강 갈 때 또 한 대 물고, 커피 한 잔 마시고 한 대 물고, 이렇게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은 마치 규칙인 듯 담배를 피우는 습관들이 있습니다. 고객님도 일단 핸들 잡으면 한 대 물고 운전하시는 스타일인 것 같습니다. 시트 탈거 후 실내 바닥에는 잃어버린 척한금과 온갖 쓰레기로 가득하였습니다. 시트 탈거 전에는 보이지 않던 먼지들과 담배 가루들이 곳곳에서 출몰되고 있었습니다. 트렁크는 스페어 타이어까지 탈거하여 클리닝을 할 예정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먼지들과 습기로 인해 녹이 발생되고 있었습니다. 탈거한 시트로 이동하여 가죽 시트 상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죽 시트 사이사이 담뱃재가 낀 게 있으며 타공 시트 안쪽까지 담배 가루들이 숨바꼭질하고 있었습니다. 시트 레일에도 담배 가루와 그리스로 인해 먼지들이 뒤섞여 있는 모습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렛츠고! 먼저 청소기 담당자를 불러서 실내 바닥에 담배가루와 흙모래를 1차로 빨아들여 줍니다. 담배 냄새가 많이 나는 차량이기 때문에 바닥 깊숙이 박혀있는 냄새를 제거하기 위해 스팀 석션 작업을 추가로 할 예정입니다. 맨날 밟혀 사는 발매트를 청소하겠습니다. 오랫동안 밟혀 살아서 그런지 흙모래로 인해 매트가 새까맣게 쪄들어 있는 상태입니다. 세정제를 듬뿍 뿌리고 10분 정도 불러준 뒤 드릴 브러쉬를 사용하여 찌든 때를 강력하게 뽑아 주었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고압 세척기는 일반 사람이 잡지도 못할 만큼 아주 강력합니다. 고압수를 때리는 순간 깊숙이 박혀있는 때국물들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실내를 집중 케어하겠습니다. 실내는 위아래 위아래 순으로 작업이 진행됩니다. 니코틴으로 덮여버린 천장부터 클리닝을 시작합니다. 세정제를 듬뿍 뿌린 뒤 석션기를 사용하여 니코틴을 쭉쭉 빨아 당겨줍니다. 노란 니코틴들이 투명 석션기를 통해서 빨아들여지는 것을 눈으로 확인한 뒤 깨끗한 물이 나올 때까지 반복 작업해줍니다. 냄새가 나는 차량은 필히 석션 작업을 해줘야 냄새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석션 작업이 끝난 후 고온의 스팀을 사용하여 살균 소독 및 헹궁 작업이 추가로 이루어집니다. 컵 홀더는 재떨이로 사용했는지 컵 홀더 안에 노란 니코틴들이 쪄들어 있는 모습입니다. 도어 쪽 클리닝을 시작합니다. 찌든 때가 눌러붙어 있는 도어는 세정제를 뿌리고 손이 가지 못하는 곳은 브러쉬를 사용하여 세척을 해줍니다. 그 다음 드릴 브러쉬를 사용하여 큰 면적의 찌든 때를 제거합니다. 특히 은자석 도어는 사용이 많은 곳이라 다른 도어보다 찌든 때가 훨씬 많기 때문에 집중 케어를 해 주었습니다. 도어 캐치 및 숨어있는 곳까지 세정제와 손 브러쉬를 사용하여 세척을 해줍니다. 마찬가지로 드릴 브러쉬를 사용하여 면적이 넓은 곳, 때가 쪄들어 있는 곳을
마구마구 문대줍니다. 세척 후 깨끗한 타올을 사용하여 살짝 문대기만 했는데도 이렇게 많은 때가 나온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실내 세차의 핵심은 보이지 않는 곳까지 세척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숨어있는 공간들은 일반 세차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시트 탈거 후 보이지 않는 곳까지 구석구석 세척을 하는 것이 핵심 포인트 되시겠습니다. 차를 타면 제일 먼저 터치가 일어나는 곳은 바로 자동차의 핸들입니다. 깨끗하게 손을 씻고 자동차 핸들을 잡는 순간 그 손은 똥손이 되게 됩니다. 이 차량도 핸들에 담배 냄새가 진동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간혹 장갑을 끼고 운전하는 사람을 볼 때가 있습니다. 장갑을 끼고 운전하는 이유는 자외선으로부터 손 피부를 보호하고 핸들이 더럽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이제 고온의 스팀기를 가동하여 남아있는 세정제를 헹가주고 살균 소독을 시작합니다. 제가 사용하는 스팀 세차의 방법은 크링이 끝나면 헹굼 작업 및 살균 소독의 목적입니다. 오로지 스팀 세차로 냄새를 제거할 수는 없습니다. 냄새 원인을 알아야 냄새를 제거할 수 있는 거지, 원인을 찾지 못한 채 스팀 세차만 한다는 것은 냄새가 더 유발될 수 있는 지름길이기도 합니다. 자빠질 뻔했지만 탁월한 운동신경으로 인해 자연스럽게 세대기를 붙잡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절대로 저는 자빠지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오해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틈새 세척 들어갑니다. 세차를 오랫동안 하지 않으면 틈새도 상당히 많이 오염이 됩니다. 특히 트렁크 라인에는 비오는 날 배수 라인이 있기 때문에 낙엽이나 흙먼지가 많으면 배수가 되지 않고 빗물이 트렁크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세차 시 틈새 세차도 아주 중요합니다. 고온의 스팀물을 타고 때끝물이 뚝뚝 떨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실내쪽 마지막은 바닥 청소입니다. 지금 보이는 바닥은 고객님께서 식용유를 흘린 곳입니다. 식용유가 바닥에 깊숙이 박혀 있어 갖고 식용유를 분해하도록 세정제를 뿌리고 드릴 브러쉬로 마구마구 흔들어 준 다음 샥션기를 물려서 쫙쫙 뽑아 주었습니다. 바닥에도 담배 냄새가 많이 나기 때문에 스팀으로 뽑아내는 작업을 해주었습니다. 저는 실내를 먼저 시작하는 이유가 클리닝 과정에서 실내가 습해지기 때문에 건조가 빨리 되기 위해 실내를 먼저 합니다. 젖은 옷 입고 다니면 찝찝한 것처럼 건조가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시트 클리닝 시작합니다. 시트에도 담배가루들이 깊숙이 박혀있는 상태입니다. 만약 시트에 담배가루가 있는데 스팀으로 강하게 때려 박아불면 담배가루는 더 깊숙이 박혀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냄새는 더 깊게 파고들어 냄새를 제거하기가 더 힘들어집니다. 냄새의 원인을 파악 후 세척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드릴 브러쉬, 썸 브러쉬 사용해가며 꼼꼼하게 세척을 진행합니다. 하도 지끄러대서 잠시 쉬다 오겠습니다. 시트 클리닝 세척 감상하시겠습니다. 일렬 시트는 운전자와 동승자가 많이 타고 내리다 보니
웅대기가 닿는 방석이 맨지름하게 광이 나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찌든 때가 더 많이 있기 때문에 집중 공략하여 세척합니다. 시트 세척이 끝난 후 고온의 스팀기로 시트를 푹 삶아 보겠습니다. 지금은 세탁기로 빨래를 하고 빨래가 끝난 후 건조기로 바로 넣어서 옷을 건조해 줍니다. 세상이 참으로 편해졌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어머님 시대 때는 냄새가 나는 옷이나 수건을 뜨거운 물에 곰탕 끓이듯이 푹 삶아서 빨래를 하곤 했습니다. 그 이유는 뜨거운 물에 찌든 때는 얼룩이 잘 빠지고 살균 소독이 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후 바람이 잘 통하는 빨랫줄이나 전기줄에 말라주곤 했습니다. 하지만 세탁기와 건조기는 자동화 시스템으로서 어머님의 삶아 빠는 수준에 다다르기는 약간의 역부족이 있지 않나 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실내가 모두 끝난 후 지금부터는 엔진룸 및 외부 세차를 진행하겠습니다. 엔진룸에는 먼지와 기름때들이 실내로 유입될 수 있기 때문에 한 번씩 엔진룸 세척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 케어스는 실내 세차 시 외부 세차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실내가 오염이 많이 되었다면 실외도 오염이 많이 되어 있을 확률이 많습니다. 번쩍거리가 광을 내는 수준은 아니지만 실외에 쪄들어 있는 묵은 때와 찌든 때 하부 세차를 왔는 김에 서비스로다가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모든 작업이 끝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실내 클리닝은 건조가 아주 중요합니다. 빨래를 빨랫줄에 널듯이 차량을 밖으로 이동시켜 문을 활짝 열어주고 깨끗한 공기가 들락날락거리게 환기를 시켜주며 건조를 해 주었습니다. 건조가 되는 동안 차량 상태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냄새가 나는 차량은 건조 과정에서 냄새가 다시 유발될 수 있기 때문에 건조 후에도 냄새 여부를 파악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입고 전과 많이 달라진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냄새는 차량의 온도에 따라서 냄새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조를 할 때 온도 변화에 따라서 냄새 여부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럼 결과물을 확인하러 가보겠습니다. 렛츠고! 탈거한 시트를 모두 다시 제자리로 원상복귀 시키고 탈거 과정에서 경고등이 점등되었는지 꼭 확인을 해줍니다. 저는 실내 세차를 할 때 입고된 차량을 정확히 파악 후 작업에 임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동일한 차량이라도 차량 상태는 동일하지 못하기 때문에 실내 상태를 파악 후 작업 방식을 정하게 됩니다. 일반 세차와 특수 세차는 작업 방식도 완전히 다르며 비용적인 부분도 차이가 많이 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차량이 세차가 필요한지 아님 특수 세차 및 클리닝이 필요한지를 확인 후 전문가인데 문의 주시면 헷갈리지 않고 상담을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실내에 구토를 해서 냄새가 많이 난다면 일반 세차가 아닌 특수 세차 및 클리닝으로 문의를 주셔야 합니다. 고객님께서 차량을 믿고 맡겨주시면 저희 케어스는 그 믿음에 보답을 하고 결과물로 고객님을 만족시켜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나둥이 아빠인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